조종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센 난기류가 몰아치는 3만 피트 상공에서 25살 한국인 파일럿 김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장석에 앉은 그의 모습을 본 미국인 승무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어린애가 정말 괜찮을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민준을 무시했습니다. 너무 어려 보인다고,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0명의 승객을 태운 거대한 보잉 777 항공기는 그 어린 파일럿의 완벽한 조종 실력으로 안전하게 난기류를 뚫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놀라운 배경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실화를 가져왔어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크게 후회한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깊은 여운이 남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민준은 대한항공 국제선 파일럿으로서 첫 번째 뉴욕행 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5세라는 나이로 상업항공기 기장 자격을 취득한 그는 한국 최연소 기록을 세운 인재였죠. 하지만 JFK 공항 브리핑룸에서 만난 미국인 승무원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장님이 이분이신가요? 수석 승무원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5세의 베테랑 승무원인 그녀는 20년간 수백 명의 파일럿들과 함께 일해왔지만 민준만큼 어려 보이는 기장은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승무원 마이클도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요? 저분이 우리 기장님? 완전 대학생 같은데. 아니, 고등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학생 아닌가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사람이 200명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죠? 회사에서 뭘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한 거지?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파일럿 맞아? 아이디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냐? 내 아들이 저 나이인데. 정말 말도 안 돼. 민주는 이런 반응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비슷한 시선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항상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겸손하게 실력으로 증명해라.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기장 김민준입니다. 오늘 함께 근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정중하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자 승무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완벽한 영어 실력에는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장님, 죄송하지만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특히 국제선 경험은. 상업 비행 경력은 2년 정도 되었고 국제선은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순간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마이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2년? 그것도 국제선은 첫 번째라고? 우리는 20년 넘게 이 일 해왔는데. 승무원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대서양 횡단은 농담이 아닌데. 회사에서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중요한 노선에 신참을 보내다니. 브리핑이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날씨 예보를 확인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대서양 상공에 강한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40-50 노트의 강풍과 함께 정난운이 형성되어 있어서
승객 안전벨트 착용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의 전문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강한 난기류 대응 경험은 충분하신가요? 대서양 항로는 정말 까다로운 걸로 유명한데, 특히 이 시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민준의 자신감 있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의 불안한 표정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신감을 경험 부족에서 오는 무모함으로 해석했거든요. 마이클이 다른 승무원에게 귓속말했어요.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자신감만 넘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브리핑이 끝나고 나자 승무원들은 한쪽 구석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저렇게 어린 사람이. 나는 정말 불안해.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20년 동안 이 일 해봤지만 저렇게 어린 기장은 정말 처음이거든. 게다가 국제선 첫 번째라니.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승무원 사라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사람이잖아. 영어는 유창하긴 한데 정말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아까 브리핑 들어봤어? 경력이 겨우 2년이래. 우리가 이 일 시작할 때 저 친구는 아마 고등학생이었을걸. 다른 승무원 린다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최연소 기장이라던데. 그게 문제야. 나이가 어리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 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준이 한국에서 온 최연소 파일럿이라는 것,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 대서양 횡단 비행이라는 사실에 더욱 불안해했어요. 회사에서 도대체 뭘 생각하고 저런 애를 이런 중요한 노선에 보낸 거야? 혹시 실험용으로 쓰는 건 아니겠지? 승객들이 저 기장 얼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라도 불안할 것 같은데. 내 딸이 저 나이인데 저런 애가 비행기를 몰다니 상상도 못했어. 마이클은 더욱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항공사들이 다양성이니 뭐니 하면서 무리하게 젊은 파일럿들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항공 안전은 실험 대상이 아니거든. 한편 민주는 홀로 조종석에서 비행 계획을 세심하게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시선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엔 똑같았거든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말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어. 오직 실력으로만 보여드릴 수 있지. 민주는 기상 예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대서양 중부 지역에 예상보다 훨씬 강한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풍속이 시간당 60노트에 달하고 난기류 강도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파일럿들이라면 상당히 긴장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체 항로와 비상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승무원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니퍼는 심지어 운항관리사에게 직접 찾아가 문의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김민준 기장으로 확정인가요? 혹시 다른 경험 많은 기장으로 교체할 수는 없나요? 무슨 일인가요? 운항관리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너무 어려 보여서요. 승무원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국제선에 운항관리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김민준 기장은 우리 회사 최고 실력자 중 한 명입니다. 비행 기록도 완벽하고 시뮬레이터 테스트에서도 항상 최상급 점수를 받고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운항관리사의 확신에 찬 답변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비상 상황 대비는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겠어. 혹시 저 애가 실수하거나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해. 승객 안전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승객들은 젊은 동양인 기장의 존재조차 모른 채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만약 그들이 기장의 나이를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주는 모든 최종 점검을 마치고 관제탑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JFK 타워, K1 레디 포 디파처, K1 클리드 포 테이크오프 런웨이 내알. 그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무선 교신을 옆에서 들은 부기장 데이빗은 조금 놀라워했어요. 기장님, 교신이 꽤 전문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안전한 비행, 함께 만들어가요. 하지만 객실 뒤편에서는 여전히 승무원들의 걱정 어린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민준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늘을 동경하며 자란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꿈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김정호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한 전설적인 파일럿이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F-4 팬텀과 F-16 파이팅 펠콘을 조종한 에이스 파일럿이었죠.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공군 특수비행단에서 각종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영웅이었어요. 민준아, 진짜 실력자는 결코 뽐내지 않는다. 겸손하게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야. 아버지의 이 철학이 민준의 인생 모토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민준은 아버지를 따라 공군 기지에 가곤 했어요. 전투기의 웅장한 엔진 소리와 파일럿들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꿈을 키웠죠. 아버지, 저도 파일럿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파일럿이 되는 것보다 좋은 파일럿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단다. 고등학교 시절 민준은 아버지의 권유로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실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개 비행과 긴급 상황 대응에서는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김민준, 너는 정말 타고난 파일럿이야. 내가 30년간 교관 일을 해봤지만 너 같은 재능은 처음이다. 최고참 교관 대령이 감탄했을 정도였어요. 민주는 비행 시뮬레이션에서 항상 만점을 기록했고 실제 비행에서도 완벽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관학교 4년 내내 민주는 전 과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조종학, 항공역학, 기상학, 항법학 모든 분야에서 동기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그는 공군 특수비행단에 바로 배치되었습니다. 공군 특수비행단은 대한민국 공군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전투기 조종은 물론 극한 상황에서의 비행 능력, 수색 구조 작전, 기상악화 시 긴급 수송 등 일반 파일럿들이 상상도 못할 위험한 임무들을 담당하는 곳이었죠. 민주는 그곳에서 3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시계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조난자 구조 작전을 성공시킨 것도 민준이었어요. 시간당 120노트의 강풍 속에서도 완벽한 호버링으로 헬기 조종사들까지 감탄하게 만들었죠. 또한 북한 인근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는 F-16으로 야간 저고도 비행을 수행하며 중요한 정보 수집 임무를 완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임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기밀 사항들이었어요. 민준이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야. 20년 만에 이런 재능을 가진 파일럿을 보는 것 같다.
특수비행단 단장이 직접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군에서의 특수 임무도 보람 있었지만 그는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싶었거든요. 군 복무 3년 차가 되던 해, 민주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간 항공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래, 특별한 이유가 있니? 군에서는 소수의 특수 임무를 위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맨들, 유학생들, 그런 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아버지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쌓은 경력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지는 마라. 겸손함이 진짜 강함이고 진정한 실력자의 품격이다. 민주는 제대 후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했습니다. 공군에서의 뛰어난 경력 덕분에 빠르게 기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그의 어린 나이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25살의 기장이라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승객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을 텐데. 경력은 충분하지만 나이가. 하지만 민주는 국내선에서 완벽한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2년간 단 한 번의 사고나 문제 없이 수천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모셨어요. 악천후 상황에서도 완벽한 대응을 보였고 동료 파일럿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회사에서 그에게 첫 국제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민준 기장, 뉴욕행 첫 비행 배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특별한 배경, 공군 특수비행단에서의 경력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오직 실력으로만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대한항공 K1편이 JFK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민준의 완벽한 이륙 절차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의 긴장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것 같아? 이륙은 그럭저럭 잘한 것 같긴 한데.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륙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 문제는 앞으로 12시간 동안이야. 특히 대서양 한복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답했어요. 비행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을 때 승무원들은 여전히 조종석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객실 서비스를 하면서도 계속 조종석 문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기장님, 음료 드릴까요? 제니퍼가 조종석에 들어가며 일부러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민준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그의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을 본 제니퍼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큰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종석을 나온 제니퍼가 부기장 데이빗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부기장님 어떠세요? 기장님 실력이 정말 괜찮은 것 같나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계기 조작도 정확하고. 근데 정말 엄청 어려 보이긴 하네요. 데이빗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승객들은 편안하게 기내 서비스를 즐기고 있었지만 승무원들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특히 사라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 나이인데 정말 괜찮을까? 혹시 모르니까 비상 절차 한 번 더 확인해 두자. 맞아. 만약에 모를 일이니까. 마이클도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구명조끼 위치, 산소 마스크 사용법, 비상구 위치. 다시 한번 점검하자.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비상상황 매뉴얼을 점검했습니다. 어린 기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죠.
린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 기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경험이 부족하면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잖아. 한편 민주는 항공기 계기판의 모든 수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기상 상황이 초기 예보보다 조금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데이빗, 앞쪽 기상 상황 어떻게 보이세요? 좀 거칠어 보이는데요. 구름 높이도 높고 번개도 관측되고 있어요. 고도 변경하시겠어요? 일반적인 파일럿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즉시 안전한 고도로 변경하거나 우회 항로를 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레이더 화면을 더 자세히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패턴을 조금 더 지켜보죠. 지금 고도 변경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준의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에 부기장 데이빗은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경험이 적은 파일럿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안전 조치를 취하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최적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정말 경험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비행 시간이 좀 있어서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민주는 자신의 특별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너무 조용해. 보통 젊은 파일럿들은 좀 더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한데 저렇게 차분한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제니퍼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혹시 긴장해서 얼어버린 건 아닐까?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도 몰라.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면 자신감이 넘쳐서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건 아닐까? 젊은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 자기 실력을 과신하는 거지. 승무원들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무엇을 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침착하면 긴장해서 굳어있다고 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면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였죠. 비행 시작 3시간 후 대서양 상공 35,000피트에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객실에서 승객들의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작스럽게 항공기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지? 이게 뭐야? 비행기가 왜 이래? 고장 난 거 아니야? 무슨 일이지?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승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승무원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니퍼는 급하게 조종석으로 달려갔어요. 기장님, 무슨 일인가요? 승객들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민주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지금 당장 승객들 안전벨트 착용 안내 부탁드리고 객실 서비스는 즉시 중단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초기 기상 예보에 전혀 없던 거대한 폭풍 후 구름덩어리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항공기의 진로를 완전히 막는 형태로 말이죠. 이건 예보에 없었는데? 부기장 데이빗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생성된 것 같아요. 정나눈 높이가 4만 피트를 넘어가고 있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항공기는 더욱 격렬하게 상하좌우로 흔들렸고 고도가 불안정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도계는 35,000피트에서 33,000피트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말 무서워. 죽는 건 아니지? 진짜 위험한 거 맞지? 아이들아, 괜찮다. 안전벨트 꽉 매.
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음료수 카트가 벽에 부딪혀 넘어지고 승객들의 가방과 소지품들이 머리 위 수화물 보관함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어떤 승객은 멀미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니퍼와 다른 승무원들은 급하게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들도 이런 심한 난기류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곧 안정될 거예요. 하지만 승무원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마이클은 동료에게 절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젠장. 이럴 때 경험 없는 기장이면 어떡하지?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20년 만에 이렇게 심한 난기류는 처음이야. 베테랑 기장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저 어린애가 과연. 사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자칫하면 항공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난기류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항공기는 마치 거대한 세탁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방으로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고도계는 불안정하게 오르락 내리락했고 속도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불안정하게 들렸어요. 관제탑 K21입니다. 심한 난기류로 인해 긴급 고도 변경을 요청합니다. 데이빗이 급하게 교신했어요. K21 현재 다른 항공기들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고도에서 난기류가 보고되고 있어 고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도를 유지하면서 폭풍 구역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악의 답변이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폭풍 후 한복판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야 했어요. 항공기 내부에서는 패닉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이때 조종석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럿들이라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을 이런 극한 상황에서 민주는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을 보였어요. 데이빗, 엔진 출력을 75%로 조정하고 플랩 각도를 3도 상향 조정해 주세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보통은 출력을 높이거나 플랩을 접는데. 네, 정확히 지금이에요. 그리고 러더를 2도 좌측으로 미세 조정해 주세요. 민준의 지시는 일반적인 난기류 대응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데이빗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객실에서는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계속되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이제 정말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저 기장이 과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곧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종석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마치 거친 파도를 가르는 수십 년 경력의 선장처럼 폭풍 우 속에서도 완벽한 조종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조종관과 각종 레버들 위에서 피아니스트의 손처럼 정교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데이빗,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해 주세요. 우선 좌측 엔진 추력을 65%로, 우측은 70%로 비대칭 조정하고. 네. 지금 상황에 엔진을 비대칭으로 조정한다고요? 그러면 더 불안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믿고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수직 미익 트림을 2.5도 조정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부기장 데이빗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항공기의 극심한 흔들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폭풍 후의 복잡한 기류 패턴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더 5도 좌측, 엘리베이터 미세 상향 조정. 지금 스포일러 20% 전개. 스포일러를 이 상황에서요? 네, 정확히 지금입니다. 민준의 세밀한 지시에 따라 항공기는 마치 숙련된 서퍼가 거대한 파도를 타는 것처럼 난기류를 우아하게 뚫고 나아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객실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흔들림이 많이 줄어들었어. 뭔가 달라졌어. 정말이야.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야. 승무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니퍼가 급하게 조종석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기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민주는 여전히 조종관과 계기판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15분 후 항공기는 완전히 안정된 비행을 되찾았습니다. 그 거대했던 폭풍 후 구름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어요. 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정말 믿을 수 없어. 부기장 데이빗이 경탄했습니다. 기장님, 어떻게 그런 판단을? 비대칭 엔진 출력에 스포일러까지. 교과서에도 없는 방법인데. 민준이 조용히 답했어요.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죠.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안도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파일럿이 정말 대단하네. 살았다. 정말 무서웠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누가 파일럿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동료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어요. 이상해. 저런 극심한 난기류를 저렇게 쉽게 뚫고 지나간다고?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들도 저런 상황에서는 허둥대기 마련인데. 제니퍼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고급 기술을. 방금 전 조종 방법은 군용기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 사라도 완전히 놀란 상태였어요. 나도 이런 건 처음 봐. 아까 그 엔진 비대칭 조정이나 스포일러 사용법. 정말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승무원들은 이제 민준을 보는 시각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심과 불신은 순식간에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저런 실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야. 분명히 엄청난 배경이 있을 거야. 관제탑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21 정말 훌륭한 비행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극복하셨나요? 다른 항공기들은 여전히 우회 항로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승객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민준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실제로 같은 시간대에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여전히 난기류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항공기는 이 시간이나 우회 항로를 돌아야 했고 또 다른 항공기는 아예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야 했어요. 유독 K1편만 그 끔찍한 폭풍을 완벽하게 뚫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기장 데이빗은 호기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기장님,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신 거예요? 폭풍의 패턴을 읽는다거나 저런 고급 조종 기법들. 정말 신기해요. 민주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이죠. 그리고 조금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특별한 훈련이요? 하지만 민주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승무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자신들의 편견에 대한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착륙을 30분 앞두고 제니퍼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경험한 일은 정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종석에 들어갔어요. 기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그 상황에서 보여주신 실력. 정말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간 항공사에 오기 전에 군에서 복무했어요. 군이요? 공군인가요? 네, 공군 특수비행단에서 3년간 복무했습니다. 제니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공군 특수비행단이라는 건 항공업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부대였거든요. 특수비행단이요? 그럼 전투기 조종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F-16을 조종했어요. 그리고 태풍 속 수색 구조 작전, 악천 후 긴급 수송 임무, 야간 저고도 정찰 비행 등을 담당했었죠. 이 말을 들은 제니퍼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공군 특수비행단은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1% 안에 드는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러셨어요. 진짜 실력자는 절대 뽐내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실력으로만 증명하라고요. 아버지분도 파일럿이신가요? 네,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하신 전설적인 분이세요. F-4 팬텀과 F-16을 조종하셨고 여러 차례 국가 공로를 인정받으신 분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어요. 제니퍼는 급하게 다른 승무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마이클, 사라, 린다, 빨리 와봐요. 다른 승무원들이 조종석 근처로 모이자 제니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기장님이 공군 특수비행단 출신이래요. 전투기 조종사셨다고. 뭐라고? 마이클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진짜요? 특수비행단이요? 사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아까 그 놀라운 조종 실력이. 민주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승무원들의 간절한 시선을 받으며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랐어요. 공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바로 특수비행단에 배치되었죠. 그럼 아까 그 엄청난 난기류 대응은 군에서 훨씬 더 극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태풍 루사 때는 시계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조난자 구조 작전을 했고 시간당 120노트 강풍 속에서도 헬기와 협력 작전을 수행했죠. 승무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린애라고 무시했던 파일럿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조종사였던 것입니다.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왜 민간 항공사로 오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군에서는 주로 특수 임무나 국가 기밀 관련 일들이었다면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 가족 여행객들, 비즈니스맨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싶었거든요. 린다가 감동받은 듯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고귀한 목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제니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기장님을 의심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특히 제가 정말 무례했네요. 20년 경력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마이클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사라도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데 기장님은 정말. 민주는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기장님은 한 번도 화내거나 불쾌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늘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실력자는 언젠가 증명할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그때까지는 겸손하게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짜 성숙함이라고 하셨어요. 데이빗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네요. 그리고 기장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아까 그 조종 기법들도 군에서 배우신 건가요? 제니퍼가 궁금해했어요. 네, 특수비행단에서는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 조종법과는 다른 극한 상황 대응법들을 배워요. 전투기의 기동성을 이용한 회피 기법, 악천 후 돌파법, 엔진 비대칭 운용법 등. 오늘 사용한 것들은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기본적인 것들이라고요? 마이클이 놀라며 반복했어요. 네, 군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다뤄요. 오늘 정도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승무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엿본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평생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무서웠던 상황이 민준에게는 일상적인 훈련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JFK 공항 착륙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준의 완벽한 착륙에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낸 건 바로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기장님. 오늘 덕분에 살았어요. 제니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부끄러워요. 처음부터 기장님을 무시하고 의심했던 것. 마이클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승무원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의 의심과 편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존경심과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뭐든지요.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의심하고 무시했는데도 왜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하셨잖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특히 항공 안전 같은 중요한 일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정말 깊은 가르침이네요. 네, 그리고 저도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25살 기장을 보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죠. 린다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다니. 저희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승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무원들은 민준 앞에 일렬로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기장님, 정말 죄송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마이클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20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만큼 큰 깨달음을 얻은 날은 없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첫 국제선 비행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동료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니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함께 비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함께 일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기회가 되면 꼭 함께 해요. 그때는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전체 항공업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파일럿이 보여준 놀라운 실력과 더불어 편견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죠. 제니퍼는 나중에 다른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겉모습에만 의존해서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 맞아. 나이나 외모, 국적만 보고 사람의 능력을 판단했던 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마이클도 깊이 반성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실력과 경험은 나이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더라고.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도 배웠어. 사라도 말했어요. 기장님처럼 정말 뛰어난 분이 그렇게 겸손하시다니.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첫 국제선 소식을 듣고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잘했다, 민준아. 실력으로 증명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게 정말 기특하다. 네, 아버지. 아버지 가르침 덕분이에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겸손함이 진짜 힘이라는 걸 보여줬구나. 그리고 편견 앞에서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한 것도 정말 성숙한 일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면서요. 그 후로도 민주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많은 후배 파일럿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게 되었고 승무원들도 그와 함께 비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몇 년 후 민주는 대한항공의 최연소 교관 기장이 되었고 젊은 파일럿들에게 기술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겸손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를 비롯한 그날의 승무원들은 지금도 가끔 만나서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서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외모나 나이, 출신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내면의 가치를 보려고 노력하시나요? 미국 콜로라도주 공군사관학교의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터 앞에서 한국인 강사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불가능이라고 표시된 극한 난이도 시뮬레이션이 떠 있었어요. 이걸 정말 하겠다고? 미국 공군 생도들이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한 이 미션을 32살 아시아인 강사가 도전한다는 사실이 우스웠거든요. 하지만 30분 후 그 생도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한국인 강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실화를 가져왔어요. 미국 최고의 군사 엘리트들이 한국인을 무시했다가 완전히 굴복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미국 공군사관학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30분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시뮬레이터에 앉자 관찰실의 생도들은 키득거리며 수군거렸어요. F-22 랩터 시뮬레이터 앞에 앉은 동양인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거든요. 저 아시아 사람이 정말 F-22를 조종할 수 있을까? 우리도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지만 민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뮬레이터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미션 퍼레머터즈 로딩. 화면에 미션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적 전투기 12대를 상대로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도 연료 제한과 무기 제한이 있는 극한 상황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800명의 생도 중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 미션 임파서벌이었죠.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마자 적 전투기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조종사라면 5초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손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종간, 스로틀, 각종 무기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작하며 적기들을 하나씩 격추하기 시작했어요. What the hell? 생도 잭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이야? 생도 톰슨도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주는 3차원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적기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수직 상승, 급강하, 배럴롤. 교과서에서만 보던 고급 기동들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나왔어요. 에너미 다운. 적기 격추. 에너미 다운. 에너미 다운. 하나둘씩 적기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관찰실의 생도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져서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분이 지났을 때 민주는 이미 8대 적기를 격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거의 바닥이었고 미사일도 2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연료 부족, 미사일 부족. 이제 끝이지. 생도들이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기체를 급강하시켰어요. 그리고 지상 근처까지 내려간 다음 적기들을 산맥 사이로 유인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자살 공격인가?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는 협곡의 지형을 이용해 적기들끼리 충돌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2발의 미사일로 나머지 적기들까지 한 번에 격추시켰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미션 완료. 시뮬레이터가 정지되자 관찰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분 만에 불가능한 미션을 완벽하게 클리어한 것이었어요. 민준이 시뮬레이터에서 나오자 생도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How did you do that? 생도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창의성이죠.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생도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한국인 강사의 진짜 정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이죠. 교관 스미스 대령이 관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충격으로 가득했어요. 김 교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미션은 우리 최고의 교관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기에 불과합니다. 민준의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기본기라고? 그럼 진짜 실력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사실 김민준이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초청받게 된 배경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주 전 미국 공군사관학교 교육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우리 생도들의 실전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 윌슨 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점수는 높지만 창의적 사고나 극한 상황 대응력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새로운 관점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스미스 대령이 제안했어요. 그때 한 교관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공군 출신으로 현재는 대한항공 수석 교관이시고 아시아 사람을요? 몇몇 교관들이 의아해했어요. 이분의 경력을 보시면 공군 특수비행단 출신에 여러 국제훈련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사람한테 배울 게 있을까요? 미국 공군이 세계 최강인데.
결국 윌슨 준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한번 시도해보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민주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초청 강사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아시아 사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32살이면 우리보다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한국 공군이 미국 공군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첫 브리핑에서부터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200명의 생도들이 모인 대강의실에서 민준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의 반응은 명백했어요. 구드모닝, 커데츠. 임CAPTAIN 킴 민마이너스 전 프롬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에어포스. 민준의 유창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생도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생도 브래드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아시아 사람이라니. 시대가 참 많이 변했네. 생도 스콧이 빈정거렸어요. 민주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미국 항공사 승무원들의 시선과 비슷했거든요. 터데이, 일쉐어 섬 익스피리언시즈 프롬 마이 밀러테리 서버스 언드 AIRLIN이 커리어. 민준이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도들의 관심은 시큰둥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몰래 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아예 졸고 있었어요. 한국 공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생도 잭이 코웃음 쳤어요. F-16 좀 몬다고 자랑하러 온 건가? 생도 마이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주는 이런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의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생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불손해졌습니다. 익스큐스 미 인스트럭터. 생도 잭슨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F-22와 F-35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최신 전투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F-21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보다 중요한 건 조종사의 실력이죠. 민준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생도 톰슨이 끼어들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교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생도들은 이 동양인 강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미스 대령이 뒤에서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뭘 보여주신다는 거죠? 생도 브래드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시뮬레이터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미션을 주세요. 생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미션 임파서벌은 어떨까요? 생도 마크가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미션 임파서벌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 전설의 미션이었거든요. 좋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도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오만한 아시아인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죠. 시뮬레이터 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생도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벌을 선택하다니 완전히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생도 브래드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6개월간 800명이 도전해서 아무도 성공 못한 건데 저 아시아 사람이 될 리가 있겠어? 생도 스콧이 비웃었습니다. 아마 5분도 못 버틸걸. 그럼 우리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하겠지. 생도 톰슨이 악의적으로 웃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들의 태도에서 단순한 실력에 대한 의심을 넘어선 인종적 편견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비행기는 잘 만들지 몰라도
조종은 우리만 못하잖아. 생도 마이크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미국이 항공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지.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생도 재기 동조했어요. 시뮬레이터 시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서 10명이 넘는 생도들이 관찰실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이 아시아 강사의 실패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죠. 정말 미션 임파서버를 하시겠다고요? 시뮬레이터 운영 담당 상사가 확인했어요. 네, 준비해 주세요. 민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관찰실에서는 생도들의 조롱이 계속되었어요. 저기 봐, 완전 긴장한 것 같은데? 생도 제임스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곧 망신당할 텐데. 생도 데이빗이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민주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어디서든 겸손함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해. 민준이 시뮬레이터에 앉자 관찰실의 분위기는 마치 로마 시대 검투사 경기장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션 퍼레머터즈 로딩. 화면에 미션 정보가 나타났어요. 적 전투기 12대, 연료 제한, 무기 제한. 모든 조건이 극한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이걸 하겠다는 거야? 생도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5분 안에 격추당할 걸? 아니지, 3분도 못 버틸 거야. 스미스 대령은 뒤에서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약 민준이 실패한다면 이 강의 프로그램 전체가 망치게 될 텐데.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마자 적 전투기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즉시 방어 기동을 취하거나 도망치려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오히려 적기들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한 것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자살하려고? 생도들이 당황했어요. 완전 미쳤네. 저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격추당하지.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는 적기들 사이로 파고들면서 완벽한 배럴로를 수행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에너미 다운. 관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생도들은 여전히 이것을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대 맞췄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 나머지 11대가 문제지. 하지만 민준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는 3차원 공간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적기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수직 상승으로 적기의 추적을 따돌리고 급강하로 또 다른 적기를 격추하고 복잡한 회전 기동으로 미사일을 회피하는 모습. 생도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기동인데. 10분이 지났을 때 민주는 이미 6대의 적기를 격추한 상태였습니다. 관찰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어요. 임파서벌. 생도 브레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연료와 무기가 거의 바닥났을 때 민준이 보여준 창의적 해결책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것이었거든요. 연료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미사일이 2발밖에 남지 않았을 때 관찰실의 생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이지. 아무리 잘해도 연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생도 스콧이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한계야. 나름 선전했지만. 생도 톰슨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민주는 전혀 포기할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된 모습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스미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민준이 갑작스럽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500피트까지 급강하한 것이었어요. 자살 공격인가? 생도들이 당황했어요. 지상에 너무 가까워. 위험해. 하지만 민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산맥 지형을 이용해서 나머지 6대의 적기들을 협곡으로 유인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게 뭐 하는 거지? 생도 마크가 의아해했어요. 민준은 협곡 사이를 미로처럼 비행하며 적기들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급상승을 했어요. BOM. 뒤따라오던 적기 2대가 협곡 벽에 충돌했습니다. 연료나 미사일을 쓰지 않고 적기를 제거한 것이었어요. 오마이갓. 생도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저런 방법이 있다고? 생도 잭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4대의 적기들을 향해 마지막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양을 등지고 비행하면서 적기들의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서 적기 2대를 격추했어요. 에너미 다운. 에너미 다운. 이제 남은 적기는 2대.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이상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지.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 생도들이 생각했을 때 민준이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 적기를 서로 겨냥하게 만든 다음 절묘한 타이밍에 회피 기동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2 적기가 서로를 격추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퍼펙트 스코어. 시뮬레이터가 정지되었을 때 관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30분 만에 불가능한 미션을 완벽하게 클리어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시뮬레이터에서 나왔을 때 200명의 생도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방금 전 목격한 것은 단순한 조종 실력을 넘어선 예술에 가까운 무언가였거든요. How did you do that? 생도 브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 연료와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도 마크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주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창의적 사고입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저런 기동들은 교과서에 없는데요. 생도 톰슨이 물었어요. 교과서는 기본입니다. 실전에서는 상황에 맞게 응용해야 하죠. 스미스 대령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완전한 경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관님, 저도 20년간 조종사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훈련이죠. 하지만 생도들은 여전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한국인의 배경이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교관님, 혹시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으셨나요? 생도 잭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생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파일럿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을요? 생도 브래드가 의아해했어요. 스미스 대령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네, 맞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드 플래그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공군 훈련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최고 파일럿들이 모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곳이었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저는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외국 교관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생도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레드 플래그의 외국 교관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것은 미국 공군 파일럿들의 극한 상황 대응 훈련이었어요. 미국 파일럿들을 가르치셨다고요? 생도 톰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F-22와 F-35 파일럿들을 포함해서요. 이 말에 관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F-22와 F-35는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들이었거든요. 스미스 대령이 갑자기 뭔가 기억하며 말했어요. 혹시 고스트 이걸? 아, 그 별명을 아시는군요. 민준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고스트 이걸? 생도들이 의아해했어요. 스미스 대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고스트 이걸은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전설적인 외국 교관의 코드네임이었어요. 미국 최고의 파일럿들도 그의 훈련을 받고 싶어 했죠. 정말요? 생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분이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은 지금도 미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극한 상황 대응 매뉴얼은 민준이 손을 저었어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스미스 대령은 계속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훈련받은 파일럿들이 실전에서 보여준 성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생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가 실제로는 미국 공군의 전설적인 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지 않으셨어요? 생도 마크가 물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길 원했어요. 선입견 없이 말이죠. 생도 브래드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무시하고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생도 잭슨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아까 그 놀라운 기동들도 레드 플래그에서 개발한 기법들의 일부였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것들도 있죠. 스미스 대령이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벽에는 역대 레드 플래그 훈련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서 젊은 한국인 교관이 미국 파일럿들에게 강의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게 교관님이신가요? 생도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7년 전 모습이네요. 민준이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사진 속에는 김민준을 둘러싸고 경청하는 미국 파일럿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일럿들 중 몇 명은 지금 여러분들의 교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스미스 대령이 말했어요. 생도들은 이제 완전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교관님, 생도 톰슨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국적이나 외모로 판단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생도 스콧도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오늘을 기억하세요. 어떤 의미인가요? 생도 마크가 물었어요. 진정한 실력은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겸손함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도들은 민준의 모든 강의에 집중했고, 그로부터 배운 기법들은 그들의 평생 자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생도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전에서 민준이 가르쳐준 기법들로 위기를 넘기며 그때의 가르침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